대한민국 3대 국민 간식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커피 믹스그 탄생과 기업,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 동양제과 오리온 빙그레 동서식품단 철곤 회장 의기모연 회장, 김재명 회장 들어가며 국민 간식이 된 세 가지 이야기 대한민국 현대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세 가지 먹거리가 있다. 초코파이, 바나나 우유, 그리고 커피 믹스다. 이 세 제품은 단순한 식품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의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한국인의 일상과 감성 속에 깊이 뿌리내린 국민 간식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초코파이 하나에 담긴 인정의 따뜻함, 바나나 우유 한 팩에 녹아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 그리고 커피 믹스 한 봉지가 전하는 직장과 일상의 소소한 위로, 이 세 가지는 수십 년에 걸쳐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성과 기억 속에 살아있다. 이 글은 새 제품의 탄생 배경과 성장 과정, 그것을 가능하게 한 기업과 경영인의 이야기를 담았다. 동양제과 현 오리온의 담철곤 회장, 김그레의 김호연 회장, 동서식품의 김재명 회장은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들의 철학과 결단, 때로는 시행착오와 도전이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간식 문화를 만들었다. 제한장, 초코파이 정정을 8달, 탄생의 비화, 1974년, 한국 최초의 초콜릿 과자 초코파이의 탄생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양제과 현 오리온의 연구원들은 미국 출장 중 남부 지방의 문파이라는 과자에서 영감을 얻었다. 두 개의 비스킷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고 초콜릿으로 코팅한 이 과자의 구조를 한국 입맛에 맞게 재해석한 것이 초코파이의 출발점이다. 1974년 4월, 동양제과는 초코파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품을 정식 출시했다. 당시 소비자 가격은 50원, 오늘날로 환산하면 매우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달콤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마시멜로의 조합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 초코파이는 출시 즉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특히 아이들과 젊은 세대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니 정 마케팅의 탄생. 초코파이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989년부터 시작된 정정 마케팅이다. 오리온은 초코파이를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을 나누는 매개체로 포지셔닝했다. 이 전략은 한국인의 정서와 맞닿아 대단한 공명을 일으켰다. 정이라는 한 글자를 초코파이 박스에 새긴 순간 이 과자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감성적 상징이 되었다. 명절 선물 세트로, 이사할 때 이웃에게 건네는 인사로, 군대에서 전우들과 나누는 위로로 초코파이는 수많은 한국인의 기억 속의 정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었다. 이 마케팅 전략은 오리온을 경쟁사와 차별화하는 핵심 무기가 되었다. 롯데제과의 칙족 초코 케이크와 같은 유사 제품들이 등장했지만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감성적 브랜드 자산을 독점하며 시장 선두를 지켜냈다. 3. 북한에서 올린 초코파이의 파장. 초코파이의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는 개성공단과 북한이라는 무대에서 펼쳐졌다. 2000년대 초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된 초코파이는 뜻하지 않은 파급력을 발휘했던 초코파이는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암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었고 한 개의 수백 원 북한 화폐에 거래되었다. 달콤한 맛에 충격을 받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초코파이는 자본주의의 맛으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일부 탈북자들은 초코파이를 처음 맛보고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놀란 북한 당국은 결국 2014년 초코파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에피소드는 초코파이가 단순한 과자를 넘어 문화와 이념의 경계를 넘나드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전 세계로 뻗은 초코파이의 성공은 국내에 그치지 않았다. 오리온은 1990년대부터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큰 인기를 끌며 오리온의 중국 법인이 한국 본사 매출을 능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초코파이의 한 해 매출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도 있었다. 베트남에서도 초코파이는 때트 명절 선물 세트로 자리 잡으며 현지 문화 속에 녹아들었다. 이처럼 초코파이는 정이라는 보편적인 인간 감성을 매개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제품으로 성장했다. 제2장, 바나나 우유의 추억을 담은 단지일. 1974년, 가난한 시대의 달콤한 선불빙글의 바나나 맛 우유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74년이다. 공교롭게도 초코파이와 같은 해다. 이 시기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던 때로
국민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고 소비재 산업도 태동하고 있었다. 바나나맛 우유의 탄생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도 있었다. 당시 정부는 낙농업 육성과 우유 소비 장려를 위해 가공유 산업을 지원했다. 문제는 한국인들이 우유를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그레의 전신인 데이리업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향을 우유에 접목했고 당시 고급 과일의 대명사였던 바나나를 선택했다. 단지 모양의 비밀 바나나 맛 우유의 트레이드 마크는 단연 그 독특한 단지 모양 용기다. 오늘날 전 세계 어디서든 한 번 보면 알 수 있는 이 디자인은 처음부터 의도된 전략적 선택이었다. 개발 당시 팀은 일반적인 직사각형 팩이나 원통형 용기 대신 항아리 모양의 용기를 선택했다. 이 결정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독특한 형태로 진열돼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였다. 둘째, 단지 모양은 한국의 전통적인 항아리를 연상시켜 친근감을 줄 수 있었다. 셋째, 잡기 편한 형태로 어린이들이 들고 마시기 좋았다. 이 단지 모양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빙그레는 이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다. 수십 년간 쌓인 이 디자인의 브랜드 가치는 어떤 리뉴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3. 바나나의 향수. 희귀한 과일의 민주화.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 바나나는 지금과 달리 쉽게 구할 수 없는 귀한 과일이었다. 수입이 제한되어 있어 바나나 한 송이를 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했고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나 볼 수 있었다. 이런 시절에 바나나 향이 나는 우유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꿈 같은 사치였다. 김그레 바나나 맛 우유는 이 금지된 과일의 향기를 대중에게 저렴하게 제공했다. 부잣집 아이들처럼 진짜 바나나를 먹을 수는 없어도 단지에 담긴 노란 우유를 마시며 달콤한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나나 맛 우유가 세대를 초월해 향수를 자극하는 이유다. 4. 한류와 함께 세계로. 2010년대 한류 열풍과 함께 바나나 맛 우유는 뜻밖의 세계화 국면을 맞이했다. K 드라마와 K-팝에 빠진 외국 팬들이 한국 방문 시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바나나 맛 우유를 꼽기 시작했고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 이 단지를 손에 들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났다. 특히 중국, 동남아시아, 미국의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했다. 빙그레는 이에 발맞춰 바나나 맛 우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며 코리아 투어 필수 아이템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제3장 커피 믹스 일상의 작은 혁명일. 1976년 세계 최초 커피 믹스의 탄생. 커피 믹스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제품이다. 1976년 동서식품이 출시한 맥심 모카골드 커피 믹스는 인스턴트 커피, 설탕, 크리머를 한 봉지에 담아낸 혁신적인 제품으로 전 세계 커피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커피 믹스 개발의 배경에는 한국인의 식생활 특성이 있었다. 당시 한국인들은 커피를 마실 때 여러 재료를 따로 계량해 타는 번거로움을 불편하게 여겼다. 동서식품의 개발팀은 어떻게 하면 더 간편하게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세 가지 재료를 최적의 비율로 혼합한 커피 믹스를 탄생시켰다. 이에 맥심 모카골드의 신화 커피 믹스의 대명사가 된 맥심 모카골드는 단순한 음료 제품이 아니다. 한국 직장 문화의 일부이자 수십 년간 이어진 국민 음료다.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나누는 커피 한 잔 의문화, 회의실에 놓인 종이컵과 커피 믹스 이 풍경은 한국 직장인의 일상 그 자체다. 맥심 모카골드는 출시 이후 40년 넘게 국내 커피 믹스 시장의 절대적 강자 자리를 지켰다. 시장 점유율이 최대 70에서 80%에 달했던 시기도 있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네스카페어, 테이스터스 초이스를 압도하며 커피 믹스 맥심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3. 카누 K&U와 프리미엄 시장 개척동 서식품은 맥심으로 쌓은 커피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2011년 카누 K&U를 출시해 프리미엄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개척했다. 에스프레소를 동결 건조한 카누는 편의성과 맛 두 가지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받으며 출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배우 공유를 모델로 기용한 카누의 광고는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카누 공유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 광고 캠페인은 역대 가장 성공적인 식음료 마케팅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제4장 오리온과 담철곤 회장의 이야기일. 동양제과에서 오리온으로. 오리온의 전신은 1956년 설립된 동양제과다. 처음에는 껌과 사탕을 주로 생산했지만 1974년 초코파이를 내놓으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리온은 2001년 동양그룹에서 분리 독립하며 독자적인 식품 전문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2017년에는 사명을 공식적으로 오리온으로 변경했다니 담철곤 회장의 경영 철학. 담철곤 회장은 1990년대부터 오리온의 경영을 이끌어온 핵심 인물이다. 그는 좋은 원재료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는 반드시 알아본다는 원칙 아래 품질 중심 경영을 고집했다. 경쟁사들이 온갖 절감의 열을 올릴 때 오리온은 오히려 원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담 회장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 시장에 대한 선구자적 안목이다. 1990년대 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부터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해 오늘날 오리온 중국 버리는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한 것이 핵심 전략이었다. 담철곤 회장은 기업 경영에 있어 정도 경영을 강조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투명한 의사결정과 원칙 있는 경영으로 식품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얻었으며 특히 해외 시장에서 오리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단 3. 오리온의 글로벌 도전과 에피소드. 담철곤 회장 재임 중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중 하나는 중국 진출 초기의 이야기다. 1990년대 중반 오리온이 중국 시장에 처음 진입할 때 현지 유통망이 전무한 상태에서 직접 트럭을 이용해 제품을 배달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작했다. 담 회장은 임원들에게 직접 시장에 나가 소비자와 부딪히라고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초코파이를 매우 특별한 선물로 인식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빨간 선물 상자에 담긴 초코파이는 중국의 명절 문화와 맞아떨어지며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오리온은 이 기회를 포착해 중국식 선물 포장과 마케팅에 집중 투자했고 그 결과 중국 비스킷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제5장 빙그레와 김우현 회장의 이야기 1. 빙그레의 역사와 성장. 빙그레의 역사는 1967년 설립된 데이리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1971년 삼강산업과 합병을 거쳐 1982년 현재의 빙그레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름의 유래는 빙 얼음과 그레 깊음, 활기의 합성으로 시원하고 즐거운 이미지를 담았다. 빙그레는 바나나 맛 우유 외에도 메로나, 투게더, 꽃게랑 비비빅 등 수많은 히트 제품을 보유한 종합식품 기업이다. 특히 메로나는 1992년 출시 이후 국내 아이스바 시장을 석권하며 바나나 맛 우유와 함께 빙그레의 양대 간판 상품이 되었다. 김우현 회장의 경영 스타일. 김우현 회장은 빙그레를 오너 경영 체제로 이끌어온 인물로 제품 개발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유명하다. 그는 신제품 개발 회의에 직접 참여해 맛과 패키지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오너의 관심이 바나나 맛 우유의 단지 디자인을 수십 년간 변함없이 유지해 온 원동력이기도 한다. 김 회장은 또한 브랜드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브랜드 관리에 임해왔다. 단기적인 수익을 위해 원가를 낮추거나 용기 디자인을 바꾸자는 내부 의견이 있을 때마다 그는 브랜드의 일관성과 소비자 신뢰를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3. 바나나 맛 우유 관련 에피소드. 바나나 맛 우유 단지가 탄생한 디자인 회의에 관한 일화는 빙그레 내부에서 유명하다. 당시 개발팀은 수십 가지 용기 디자인을 검토했는데 여러 직원들이 이 단지 모양은 너무 독특해서 소비자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경영진은 바로 그 독특함이 무기가 될 것이라며 밀어붙였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또한 빙그레는 한때 바나나 맛 우유의 바나나 향을 천연 바나나 농축액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 조사 결과 기존의 합성 향유로 만든 맛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바나나 맛이란 실제 바나나의 맛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소비자들이 기억 속에 학습한 바나나 맛 우유의 맛 그 자체였던 것이다. 이 일화는 식품 산업에서 소비자 기대와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제6장 동서식품과 김재명 회장의 이야기 1. 동서식품의 역사 한미 합작의 성공 모델 동서식품의 탄생은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의 동서개발 현 동서과 미국의 제너럴푸즈요. 이후 크래프트 제너럴푸즈가 합작 투자해 설립한 한미 합작 기업이다. 맥심 맥스웰 하우스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한국 인스턴트 커피 시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동서식품은 단순히 외국 브랜드를 들여온 것에 그치지 않았다.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원두 배합을 조정하고
커피믹스라는 전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창출함으로써 글로벌 커피 기업조차 시도하지 않은 혁신을 이뤄냈다. 이 김재명 회장의 리더십 동서식품의 성장을 이끈 핵심 인물인 김재명 회장은 동서그룹 창업주 김상홍 회장의 아들로 동서식품을 대한민국 최대 커피 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이어받아 맥심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김재명 회장의 경영 철학은 한국 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한다. 그는 단순히 외국 커피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커피 문화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믿었다. 커피믹스의 발명이 그 철학의 결정체다. 3. 카페믹스 전쟁과 동서식품의 대응이 1000년대 중반 이후 커피 전문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커피믹스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스타벅스, 커피빈 등 해외 브랜드와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 국내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하자 동서식품은 위기감을 느꼈다. 이에 대한 동서식품의 대응이 바로 앞서 언급한 카누 KONU의 출시다. 에스프레소를 동결건조한 방식으로 만든 카누는 커피 전문점의 맛에 근접한 인스턴트 커피를 표방하며 새로운 소비자층을 공략했다. 김재명 회장은 이 제품의 개발과 마케팅에 직접 관심을 기울였으며 배우 공유를 모델로 기용하는 과감한 마케팅 결정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누는 출시 3년 만에 국내 최단 기간 1억회 판매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고 동서식품이 프리미엄 커피 시장에서도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제7장 새 간식이 만들어온 문어와 사우일. 군대 문화 속의 초코파이. 한국 남성들에게 초코파이는 군대의 기억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 PX에서 파는 초코파이 한 박스는 군의 생활의 소소한 위안이었고 훈련이 끝난 후 나눠 먹는 초코파이 한 개는 전우회의 상징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먹던 초코파이 맛을 가장 맛있는 초코파이로 기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기. 병원과 면회 문화 속의 바나나 맛, 바나나 맛 우유는 독특하게도 병원의 문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입원 환자를 문병 갈 때 바나나 맛 우유를 들고 가는 문어는 오랜 전통이 되었다. 노란 단지의 바나나 맛 우유는 환자에 대한 걱정과 위로를 전하는 물건으로 자리 잡았고 이 문화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빙그레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 주변 편의점은 바나나 맛 우유가 가장 잘 팔리는 장소 중 하나다. 3. 직장 문화와 커피믹스는 대한민국 직장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음료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커피믹스를 타면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 점심 후 자판기에서 뽑는 커피 한 잔, 야근 중 동료와 나누는 커피믹스의 모든 장면이 대한민국 직장인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커피믹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맞닿은 효율성의 상징이기도 하다. 4. 세계에서 바라본 한국 간식 문화 초코파이, 바나나 맛 우유. 커피믹스는 오늘날 한류 콘텐츠와 함께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는 이 간식들을 직접 맛보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늘면서 이들은 단순한 식품을 넘어 한국 문화 체험의 매개체가 되었다. K푸드 열풍 속에서 이 세 가지 국민 간식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맺은 말, 50년의 맛, 그 이상의 이야기 초코파이, 바나나 맛 우유. 커피믹스. 이 세 가지 국민 간식은 1974년과 1976년 사이에 세상에 나왔다. 모두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 이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한국인의 생활 수준과 식문화도 상전 몇 해가 되었다. 그럼에도 이 세 가지 간식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이들이 반세기를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초코파이에는 정이, 바나나 맛 우유에는 향수가, 커피믹스에는 일상의 위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제품은 한국인의 감성과 기억, 그리고 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담철곤 회장은 초코파이를 통해 정을 세계에 수출했고 김호연 회장은 단지 모양 하나로 반세기를 버텨내는 브랜드 가치에 힘을 보여줬으며 김재명 회장은 커피믹스라는 전혀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발명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상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 세 사람과 세 기업의 이야기는 결국 좋은 제품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진리를 웅변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세계인들이 이 세 가지 간식을 즐길 것이다. 초코파이의 달콤한 초콜릿 향기, 바나나 맛 우유의 노란 단지, 그리고 커피믹스 한 봉지가 만들어내는 커피향, 이것들이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곁에 남아있기를 바란다.